북한이 미사일 쏘고 뭐 방사포 쏘고 해도 NSC도 제대로 안 열시고 그동안 뭐 하셨습니까? 이건 반대를 위한 반대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안보 공백이라는 게 거의 없었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ICBM이 이제 쏜 게 그동안 사실은 남북 대화가 이루어지고 북미 대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는 없었어요. 아니 남북 연락사무소가 파괴되고 그러니까 ICBM 발사는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ICBM이나 북한이 핵실험을 안 했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 시작하게 되는 거는 아니 안 했다니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세요? ICBM 발사는 없었죠. 원래 윤석열 당선인께서 얘기한 거는 후보 시절에 광화문으로 가겠다고 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이제 그 용산 얘기가 나온 건 3월 달 들어서 인수위 구성되고 난 이후에 나온 얘기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분명히 맞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나경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공간이 생각을 지배한다. 저도 아내가 이 관련된 일을 해서 그러세요? 예, 이걸 굉장히 저도 좋아해요. 공간이 생각을 지배하는 거 맞는데 공간이 생각을 지배한다는 거냐면 이 건물 자체가 권위주의적 건물이 있습니다. 근데 청와대에 못지않게 지금 옮기려고 있는 국방부 청사가 권위주의적입니다. 이 원래 권위주의 건물의 특징이 뭐냐면 좌우대칭입니다. 좌우대칭의 가장 상징적인 건물이 법원이에요. 법원 건물 대법원 보면 좌우대칭입니다. 우리 내곡동의 국정원 건물 좌우대칭. 좌우대칭이라는 것은 그게 질서입니다. 그게 균형이고요. 그러니까 누구든 그 질서와 균형을 깨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국방부 건물 자체가 좌우대칭 건물이고 검찰청사 자체도 그런 건물들이에요. 대부분. 객긴 독긴이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저는 공간이 생각을 지배한다라는 얘기가 전혀 다른 저는 이 공간이 아니라 이분은 위치가 생각을 지배하는 겁니다. 청와대란 위치에 못 들어가겠다는 거지. 예를 들면 이게 바로 무속으로 자꾸 얘기하시는 게 제가 얘기하는 거 뭐냐면 청와대라는 공간이 권위주의적 구조라면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는지 거기서 배열을 바꾸게 되는 청와대 거예요. 본관 많이 들어가 보셨잖아요. 저는 국방부 청사의 1층에 프레스룸 주시겠다 그랬고 사실은 이제 급하니까 거길 들어가지만 시민들도 가까이 볼 수 있는 그런 백악관 형식의 건물을 짓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말 약속을 지키겠다는 굳은 의지로 하시는 거를 무속으로 자꾸 몰아가는 거에 대한 저는 정말 이거는 너무 격이 낮은 정치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 문재인 대통령께서 안보에 위협이 있다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정말 이건 진짜 저희가 너무 놀랐어요. 용산 국방부와 합참구역은 국가안보지휘시설 등이 잘 구비되어 있고 청와대를 시민들께 완벽하게 돌려드릴 수 있을 뿐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안보에 조그만 불안 요인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냉전 구도가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국제 안보 환경 속에서 한반도 정세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최고의 안보 대비 태세를 유지해야 할 때입니다. 안보에 조그마한 불안 요인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안보 공백 같은 얘기를 이런 집무실 이전 때문에 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좀 의아하고 그런 당신께서는 왜 예전에 광화문 이전을 하겠다고 하셨던 것인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 보고.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안보 공백에 공세를 집중했습니다. 오죽하면은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던 전직 합참의장, 전직 국방장관 11분이나 이거 안 된다고 얘기했겠습니까? 사골세빵도 얻는데 3, 4개월 걸리고 몇 개월 걸립니다. 어떻게 장관께서 2개월이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이사하시고 뭐 계약하고 이런 행정적인 어려움은 있는데 그게 안보 공백은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 당장 무슨 유사시 나면 어차피 전시나 유사시로 이동을 해요. 국정 공백이니 안보 공백이니 하면서 이 발목 잡기를 하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쏘고 뭐 방사포 쏘고 해도 NSC도 제대로 안 열시고 그동안 뭐 하셨습니까? 이건 반대를 위한 반대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안보 공백이라는 게 거의 없었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ICBM이 이제 쏜 게 그동안 사실은 남북 대화가 이루어지고 북미 대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는 없었어요. 아니 남북 연락사무소가 파괴되고 그러니까 ICBM 발사는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ICBM이나 북한이 핵실험을 안 했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 시작하게 되는 거는 아니 안 했다니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세요? ICBM 발사는 없었죠. 근데 이 문제가 오늘의 본질은 아니니까 저 넘어가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청와대 안이 그 군사 국방안보뿐만 아니라 거기는 재난안보까지 다 그 통합된 시스템이에요. 근데 국방부에 가면 국방만 돼 있지 그 재난 체계에는 통합이 안 돼 있어요. 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거기 국방부에 가서 그러면은 당장 6월, 7월에 무슨 태풍이나 이런 뭐 그 산불 화재가 나면 또 어떡할 거냐 하는 문제가 생길 거고, 저는 당선인께서 좀 황당한 게 절대로 안 들어간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뭘 하겠다 그랬더니 이제 이동버스로 이제 하겠다. 그게 이제 사실은 이것도 이제 군사 비밀 사항인데 유사시에 활용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동버스 안에 벙커가 설치되는 그런 게 우리나라에 있어요. 벙커 기능을 이제 이동버스 안에 이제 탑재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진 않지만 대통령이 청와대에 안 계실 때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는 청와대가 피해로 인해서 무력화돼 있을 수 있죠. 그러면은 지휘 통제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상황 보고를 받고. 그런 차원에서 버스를 갖고 그런 그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버스를 갖고 그 보고를 받겠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여행을 갔는데 고급별 저 좋은 휴양소를 놔두고 나는 그냥 여기 캠핑카에서 잘 거야. 캠핑카 꼭 가져와. 섬으로 갔는데 캠핑카를 육지에서 공수해 가서 그 캠핑카에서 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전 비용 그 400억 국무회의에서 좀 올려주시지. 그럼 캠핑카 안 타도 될 텐데. 그걸 안 올려주셔서 국방부에는 재난 안보 그 시스템은 연결이 안 돼 있는 건 맞지만 그걸 연결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예산을 정식으로 예비비를 요청하지 않았어요. 재정법에 따라 예비비 요청이 안 됐다니까요. 예비비 요청 다 하시고 예비비로 하면 된다고 처음에 발표했었잖아요. 아니 근데 절차가 없는 게요. 우리나라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비 지출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비비는 기재부 장관이 관리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국가재정법 51조 2항에 각 중앙건사의 장이 예비비를 요청을 해야 돼요. 기재부 장관한테. 근데 없어요 지금 그게. 정식으로 이게 요청이 된 것도 없고 국방부든 행안부든 이 예산을 추계한 부처가 없어요. 정부 부처에는. 변명이 너무 구구해요. 아니 제가 변명할 필요 없죠. 변명이 구구하죠.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청와대 입장이 뭐였어요? 오전에는 네 그렇게 하세요였어요. 근데 오후에 갑자기 반대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지방선거 앞두고 국민 여론도 안 좋다는데 이거 계속 싸움하는 거 괜찮겠네 하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섭섭한 거예요. 국민 여론은 그래 뭐 이렇게 갑자기 가지 하고 안 좋으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이용한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지방선거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거 답변 주시죠. 그런 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건 아니고요. 그건 문재인 대통령을 정말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아는 문재인 대통령은 굉장히 원칙주의자입니다. 답답할 정도로 이 원칙을 강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원칙대로 한 겁니다. NSC에 모여가지고 전문가 의견을 들은 거예요. NSC 전문가들 각 부처 장관, 안보실장, 국정원장 등 다 왔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게 안보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런 우려를 전했고 또 하나 예산도 그런 거예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황당한 게 이 500억의 근거가 뭐냐. 500억이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합참 저 본부 있잖아요. 이게 2010년에 지어질 때만 해도 1,700억에 지은 거예요. 아니, 그러면 지금 이게 건물을 새로 짓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500억은 지금 당장 필요한 예산을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이거 되게 이게 끝이 안 납니다. 근데 되게 야박한 게 이 표현이 되게 야박한 게요. 그 새로운 주인이 세입자 나가라고 그러고 세입자들은 어디로 갈지는 모르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 집무실이라는 게 지금은 단순한 건물이지만 20년, 30년 그리고 50년, 100년이 지나면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악관이 그런 거죠. 백악관이 워싱턴 대통령이 취임 대통령 대면에서 준비를 했는데 본인은 못 들어갔어요. 결국은 2대 대통령부터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께서 약속을 지킨다는 게 큰 틀에서 반대 안 해요. 청와대가 문제가 있으면 이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도 광화문을 이전하고 싶었는데 현실적으로 안 됐기 때문에 후퇴했고 지금 윤석열 후보 당선인도 하려고 했는데 광화문 안 되는 걸로 해서 제3의 장소를 찾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논의도 좀 전문가 의견도 듣고 그래서 예산도 반영해서 제대로 잘 지으면 될 일을 이렇게 졸속으로 하고 나는 저기 절대로 못 들어가 이렇게 말이 되냐는 겁니다. 저는 그게 이해할 수 없고 그러니까 자꾸 무슨 법사니 무슨 하는 이런 무속의 얘기가 자꾸 그런 논란에 빠지는 게 좋지 않다는 겁니다. 대통령 당선인께서. 선거가 끝나면 최소한의 허니문도 있고 또 새로 시작하는 정권에 대한 격려도 있는데 이번에 너무 야박하다. 그러니까 이제 심지어
이거 민주당이 대선 불복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네, 나오지 않습니까? 너무 나간 얘기죠. 저는 새 대통령의 의지가 그렇다면 좀 서로 돕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좀 두드려 주세요. 아니, 저희들은 진짜 도와드리고 싶은 거고 그래서 가지 말라가 아니라 뭐 이전하지 말라가 아니라 이전을 법과 절차에 따라 국민 여론 수렴해서 제대로 된 집무실 지어가면서 가자는 건데 나경원 이렇게 진짜 질문하는 게 왜 거기서 하룻밤도 못 자겠다고 그러는지 전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단호한 의지를 표시하시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뭐 이사를 몇 번 하기도 그렇잖아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그냥 개나리 보찜 싸가지고 꼭 청와대 거기 가서 주무셔야 되나요? 그것도 웃기잖아요. 어차피 거기 안 들어가신다면. 개나리 보찜 캠핑카 다 나왔습니다.